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호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그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수는 약보합권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또 시장이 좀 상승했다가 종가 무렵에 조금 이렇게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그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3.72%가 하락을 해서 1.656%가 됐어요. 그 10년 국채 국채 금리가. 근데 이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지배했던 걱정스러워서 어떤 얘기들, 그게 뭐냐면 이제 금리 상승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시장을 상당히 위협할 거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시장과 연준이 상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협을 당할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의견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견해다 하는 것들이 보니까 뭐 그런 의견들, 또 애널리스트들, 또 그런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각종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수익 증가도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미국 시장은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모두 분위기 좋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사고 또 개인과 기관은 좀 파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며칠째.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씩 좀 강해졌고 끝나는 무렵에 더 많아졌고 개인들은 처음에 좀 많이 팔다가 중간에 그 매도세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순간이지만 매수세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결국 뭐 마지막에는 한 177억 정도 순매도를 개인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그 모두 매수세를 보였고 어제 좀 적극적으로 샀던 개인은 오늘 한 63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코스피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3137.41 포인트 다시 또 한 10포인트 정도를 위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973.22포인트 한 4.59포인트 정도 또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연기금이 기관이 총 3,248억 정도 팔았는데 연기금이 한 1,398억 정도 순매도를 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환율도 원화가 3원 30전 달러 대비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렇습니다. 그 박스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설정해놨던 그 박스권의 상단을 향해서 오늘도 또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아직도 약간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아주 지극히 그 눈치 보기가 진행됐어요. 최근에 와서.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박스권의 상단을 빠져나가면서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이제 좀 거래량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브런치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향후 시장을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상당히 힘을 실었다. 오늘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코스닥은 이게 박스권을 좀 넘어섰잖아요. 넘어섰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만 넘어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1월에 형성됐던 고점하고 지금 마주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주서기에서 되맞아서 밀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뛰어넘으려면 조금 더 현 시점에서 코스닥 자체가 에너지 축적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에서 좀 손바뀜을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좀 좋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이했던 뭐 것들은 벤처 캐피탈들이 요새 이제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제 뭐 IPO 한다, 뭐 IPO 한다, 이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이 그런데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거와 관련 있건 없건 하여튼 벤처 캐피탈 섹터 쪽이 요새 이제 조금 상승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날씨 진짜 좋잖아요. 낮에 뭐 20도가 넘어가던데요. 그리고 뭐 꽃잎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자전거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요즘에 딱 맞는 전기 자전거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전기 자전거에는 삼성 SDI가 많이 좀 납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좀 움직였고 또 어제 좀 쉬었던 금융, 증권, 철강 증권은 아니지만 금융, 철강 이런 산업군 쪽도 오늘 이제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재미났던 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다 뛰어넘었어요. 65조 매출에 9조 3천억 영업이익이니까 컨센서스를 매출 부분에서 한 6.6%, 영업이익 쪽에서는 한 4.5% 정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였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한 400원 밀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증시 격언에 있는 것처럼 뉴스에는 팔라는 게 오늘 또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많이 샀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어 좀 가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마치 이제 시소를 타는 거 같잖아요. 제가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분류대로 하면 이제 성장군이 있고 또 산업군이 있고 이게 하루는 이쪽에 오르고 하루는 이쪽에 오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시소 타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쉬어가는 오늘 쉬는 업종 안 오르고 쉬는 업종이 예전처럼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지수도 자꾸만 이렇게 위로 상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밑에 지지선이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안 오르는 업종, 오늘 쉬는 업종이 깊게 빠지게 놔두지 않는다 이거죠. 쉬는 업종이 깊게 빠질 틈을 안 줘요. 왜? 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제 밀리니까 떨어질 때 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하게 그렇게 주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전체 업종의 전체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신경 써서 꼽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다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나는 왜 맨날 빠지나? 내가 가진 종목은. 성장군 빠지는 날도 빠지고, 산업군 빠지는 날도 내 주식은 빠지고, 나는 왜 맨날 빠지나?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며칠째 지금 들어와서 오늘 닷새째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막 달려들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종목은 매일 빠진다. 매일 난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빠진다 이러면 말할 것도 없이 종목이 잘못된 거죠. 나는 돌아가면서 오른다 이러면 종목이 잘 된 거예요. 나는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쪽에 오르고 또 내일은 저쪽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중에서 반은 오르고 또 그 다음날 또 반이 오르고 어떤 날은 가치도 오르고 뭐 그런다. 그런데 나는 매일 빠진다 이러면 결국 종목이 잘못된 거예요. 그 종목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종목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암만 뭐 이게 좋습니다.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뭐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시장에서는 실적이 입증해 주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실적 중요하니까 실적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는가 브런치 카페를 통해서 그것도 말씀드렸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 지금은 실적이 좋은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좋을 거냐 좋아질 거냐 그런 기업 전망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리포트 보는 법도 알려드렸어요. 그 리포트 보면 PDF 파일로 구글에다가 종목 이름 치고 PDF만 쳐도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종목이 속하고 있는 산업의 전망과 또 그 종목의 전망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서 뭐 하반기에는 어떻고 뭐 내년 후년은 어떤 시기로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셔야 돼. 그걸 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뭐 전체 업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안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되느냐.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이런 종목은 버려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런 종목은 버려야 한다. 그 종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살피지 않은 종목이에요. 내 계좌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잘 몰라. 이 종목이 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인데 냉장고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냉장고를 하나 사도 뭐 삼성 건 어떻고 뭐 LG 건 어떻고 막 비교하고 막 그러고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작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종목을 사실 때는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해요. 그리고 냉장고를 샀는지 김치 냉장고인지 이것도 잘 몰라. 이 종목이 냉장고인지 김치 냉장고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현상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계속 명품 골라라 이랬더니 명품을 모르겠다 이러시니까 그럼 명품이 아닌 쉽게 말해서 짝퉁을 버리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죽하면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첫째, 신뢰가 가지 않는 내가 계좌에 있는 종목이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신뢰 못하는데 이거 왜 사셨어요? 왜 샀냐? 어쩌다 매수를 한 거예요. 어쩌다. 정확히 난 왜 샀는지도 잘 모르겠고 분위기가 막 이래서 누가 보니까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가 좋다 그래서 아니면 뭐 누가 귀동량에서 아니면 뭐 어디 리딩방에서 누가 얘기해서 그냥 어쩌다 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산 게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이게 냉장고인지 김치 냉장고인지 이거 잘 몰라요. 냉동고인지 냉장고인지 이것도 잘 헷갈려. 아무튼 뭐 차가운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쯤 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종목은 차라리 현금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렇게 쉽게 이 종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좌에 담겨 있는 종목을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를 안 하시면 이건 안 되죠.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몰라. 그래서 어쩌다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주가에 대해서.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백만개미를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 종목들이나 안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억하심정에 그 그룹 뭐 짜증난다 주주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구태여 그런 종목 말고도 많은데 그런데 가서 뭐 그럴 일이 뭐가 있느냐. 근데 제가 40몇 년 동안 증시에 있어 보면 그런 그룹은 꼭 그래요. 꼭 그럽니다. 안 바뀌어요. 예.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는 데는 꼭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거론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어떻습니까? 하고 저한테 댓글 올려도 제가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하는 건 뭐예요? 저는 그 종목 별로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신뢰가 가지 않거나, 그 기업이 주주 알기를 우습게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쩌다 내 계좌에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들, 이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하루 이틀만 흔들려도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건 뭐냐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고를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거쳐서 종목을 고르셨다면 그때는 당당하게 이 종목을 믿으니까 내 주식은 명품이야. 그거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너무 앞만 보는 거예요. 멀리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가가 어떻게 매일 내가 가진 종목만 매일 올라요. 그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매일 오르는 주식이. 작전주는 그래요. 매일 오르다가 그냥 내리박아 버리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암만 주식이 좋아도 계속해서 매일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서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긴 호흡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주식 뭐 이렇게 모바일이나 뭐 PC나 이렇게 보기만 하면 주식 창만 보면 오른 종목만 보인다. 그러면 아직 초보예요. 떨어지는 종목도 보셔야 돼요. 야,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떨어졌지? 지금 이게 종목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사야 돼?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만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명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결국은 실적. 그래, 지금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될성물론 주식이 올라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이 내리박아서 떨어지는 주식을 왜 사겠어요? 좋은 주식이면 벌써 어떻게든 알고 이미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들어가서 이걸 사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향후가 좋다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올랐어? 그럼 좀 기다리면 되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좀 쉬었다가 또 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다. 이게 다 이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뭐냐면 기업에 대한 신뢰. 신뢰라는 게 뭐예요? 기업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돈을 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움직인다 이런 거 좋은 주식이라면 개의치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왜 여러분 혹시 아실래나 몰라 옛날에 정광태라는 가수가 있는데 도요새라는 노래 불렀어요. 예. 이게 조그만 주먹만한 새인데 도요새가 이게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그런 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개미 투자자라서 기관이 아니라서 돈이 적게 투자하는 거지 왜 투자 기법도 그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도 멀리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봐서 자신 있으면 그럼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못하는 분, 뭐 못하는 게 뭐 오래 했어도 이렇게 공부해서 열심히 찾아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기동량만 해서 좋은 종목 어떻게 좀 알아내서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뭐 10년을 해도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는 분들이 되게 질문하는 패턴이 있어요. 전 그걸 알아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지금 뭐 사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사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황당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너무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황당합니다.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그분이 일단 파악이 돼요. 아, 이분이 어느 정도구나.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한번 사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맥 종목 이런 거 사보시면 뭐 지금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지금 사도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네 말을 듣고 지금 이 주식은 사면 내일부터 올라가? 이 얘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못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직에 있는 저희 후배들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그렇고 그런 분들은 되게 심플하게 대답해줘요. 왜? 복잡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 그냥 심플하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 뭐 사요? 뭐 사십시오. 이거 지금 사도 돼요? 네, 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분이 그 대답을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서 조사해 갖고 왔어요. 근데 무슨 조사를 했냐? 귀동량 조사만 한 거예요. 실제로 자료를 보고 그걸 본 게 아니고, 리포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동량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말려도 안 들어요. 말려도. 이미 그렇게 돼 갖고 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얜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지금 뭐 사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상하는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금방 알죠. 아, 이분 쏘였구나. 그럼 그것도 괜찮죠. 이러면 지금 사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단타가 나쁜 게 아니라 목적을 단타로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길게 보고 길게 갔는데 시장 상황이 내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좋아져 갖고 단타에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일부 익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단타가 되는 거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요거 지금 딱 들어가서 얼마 딱 먹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가 돈이 그렇게 그냥 아무 데나 널려 있어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소를 할 때 내가 좋은 종목을 점검해서, 그럴 때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이미 이제 백만개미에는 그런 거 포트 완전히 세팅 끝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죠. 좋은 게 뭐냐. 그래도 시장이 지금 상당히 움직임이 고무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1월 중순부터 고생 되게 한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동안 10% 올랐습니다. 지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잖아요. 시장은 그래요. 작년하고 달라요. 그렇게 그런 듯 아닌 듯 그런 듯 아닌 듯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새 외국인들이 며칠째 사는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품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왜? 얘네들은 길게 볼 거니까. 근데 걔네 길게 보는데 우리가 왜 짧게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다가 짧아지면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공 좋게 오면 타자가 1루타 치고 나가는 거죠. 뭐 꼭 홈런만 쳐야 됩니까? 예. 그렇지만 들어갈 때부터 난 1루타만 쳐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린 거죠. 그러니까 명품 주식 아닌 거를 빼내는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 그런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자 만약에 이게 시간을 오래 두고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주식 투자에서는 늦은 때는 없어요. 생각나실 때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